지금 돌아가는 흐름으로만 보면 이른바 친명 지도부는 임종석 전 실장의 험지 출마해라 마라 뭐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아예 불출마 최후 통첩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니냐 이제 이런 분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인물을 애시당초 발탁을 했느냐.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회 와서 한 행동이나 발언들이 굉장히 참신해 보였던 게 사실이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그랬던 걸 보면 모두가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속은 거다. 왜 저만 갖고 그러죠? 특정 인물의 유행어 같기도 한데. 그 최병우 의원님. 애초에 저희 뉴스탑텐을 짚어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지호 부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처럼 유명한 사람이 용산 가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애초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흐름은 성동 거기 본인 지역구 포기하고 험지 가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출마하라라는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성호 의원 얘기는 용단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진짜 불출마라고 아예 그냥 컷오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친명계 지도부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김지호 부실장을 통해서 이제 중성동갑이 아니라 험지 출마, 용산 같은 데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거는 한번 좀 그 뭔가 운을 떼보고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예 이제 출마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뭐 문정부 책임론을 내세워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2019년 1월 달인가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근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친명계 지도부가 그 흐름을 몰아가고 있는 거는 친문의 대표 주자라서 그냥 정치적 저는 그거보다 개인적으로는 그 혹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 입성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경계심의 발로로 봅니다. 우선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그 금년 8월에 대표 경선이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경선에 다시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때 친문의 구심점으로 지금 명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임종석 정도 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만약에 거기서 경합이 붙으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전 시장이 엄청난 전당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제거하자. 저는 이런 판단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시 잘 될까요? 친명 지도부의 뜻대로? 저는 잘 될지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임종석을 여기서 제거하려는 이른바 작전, 그러니까 완전히 불출마, 험지가 아니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친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고민정 최고위원, 친문의 그 대표적인 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렇게 나오고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명문정당까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는데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을 아예 뺏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대단한 그 친문과 친명 간의 격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길들이게 하고 어디 험지에 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 이후에 결국 총선보다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 위에서 전당대회 때 친문이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 중심으로 모였을 때 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는 측면이란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예요. 최병우 의원은. 그럼 누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다 책임져야 되냐? 그럼 임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 불출마 압박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전 의원은 그럼 왜 되는 거냐? 서정욱 변호사님, 추 전 장관은
아예 대놓고 임종석 전 시장과 노영민 전 실장에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거 팩트를 하나 설명하면요. 예. 진짜 이제 문재인 정권이요. 임기 말에 아마 제가 알기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정권입니다. 그건 다 인정할 겁니다. 예. 87년 이후에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지지율이 40%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40이 넘는데 왜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까? 제가 책임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부족하니까 전 거지 누구 탓에 윤 정권이 탄생한 겁니까? 본인이 사물 리스크죠. 그다음에 2번은 김혜경 씨입니다. 이분이 법카가 생생하게 그때 다 녹음되면서 이게 얼마나 표가 달아났습니까? 세 번째가 조초박입니다. 바로 이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거예요. 예. 저는 저기 임종석 실장을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예. 진짜 친문들 억울합니다. 어떻게 윤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본인이고 그다음에 김혜경,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인데 예.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책임을 임종석은 다 떠넘기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마치 이게 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거의 뭐 추다를 것처럼 진보 진영에 이렇게 좀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몰아내면 예. 결국은 이제 친문 갈등이 대폭발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당이 두 조각 나는 거예요. 1, 2, 3, 4 매긴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추 전 장관이 사실 뭐 아직 지역구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본인 지역구인 광진 얘기도 있고 뭐 송파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곳 얘기도 있어요. 동작 얘기. 나경원 전 의원이 동작에서 본인 과거 지역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 전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우리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강하게 핍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수진 전 의원은 요새 좀 몰렸죠. 사법농단 재판이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의 협력자였다. 같은 지역에서 출마 예상되니까 나 전 의원의 견제성 이 발언들 윤석열 정부의 탄생 1등 공신이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사실 나는 임종석 전 실장과 다르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일부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윤 대통령 징계 국면에서 일부 패널에게 추미애가 잘못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지침을 줬다. 뭐 이거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 아니라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추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친명계가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고 계속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 전 장관이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임론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 전 장관으로서는 이제 광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출마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 친명 그룹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좀 계속하면서 나를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동작을 용산 등등에서 이제 추 전 장관을 넣고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탑10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공간이라는 것은 이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명 그룹에서는 1차적으로 비명 그룹에 대한 공세를 펼쳤던 거고 예. 일정하게 비명들이 이제 당을 떠난 이후에는 친문에 대한 공세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공간이 일단 확보가 돼야 새롭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친문그룹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책임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지금까지 대선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거부터요. 예. 이게 전 정권의 책임론을 이렇게 펼치는 이런 경우를 본 건 처음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 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 친문 관련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당을 이른바 통합으로 이끌고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쨌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른바 친명 그룹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친문 세력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라고 내심 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친문과 이른바 친명의 이 싸움 이것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당내에서 여러 압박을 친문의 대표 주자 임종석 전 실장이 받고 있는데 글쎄요. 그 총선 출마 여부가 민주당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추 전 장관 얘기 함께 비교해서 만나봤습니다.